자, 그 다음 이제 3강 마지막 부분 한번 보죠. 밑에. 자, 인지세. 자,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성립합니다. 계약서 쓸 때 금액이 나오죠? 그래도 계약서 쓸 때 싸게 보이잖아요. 고급스럽게 보다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 이거는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된다. 왜? 계약서 쓰면 금액이 기재되죠? 그럼 금액이 기재되면 인지세 얼마가 확정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법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중에 인지세를 알아야죠.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서를 쓰는 순간 인지세 얼마 중개업소에서 알려줘요. 자, 기타 수시부과. 그래서 모든 세금은 수시부과할 수 있죠. 어떨 때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사유자가 들어가야 돼요. 조세, 포탈 등이 있으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수시가 들어가면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합니다. 절대 수시 부과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유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개인분이든 자 사업소분 주민세 약자로 뭐다? 사주. 약자로 사주예요. 사주. 자, 사주. 그럼 이거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는데 종부세와 재산세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6하나가 아니라 7하나입니다. 7하나. 7월 1일 약자로 사주. 자, 나왔다 3번 소득세. 근데 어떤 소득세야? 위의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거죠. 밑에 소득세는 중간연납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럼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중간연납이 끝나는데 숫자를 물어볼 때는 절반을 딱 자르면 돼. 6월 30일. 그러니까 중간연합하는 소득은 중간연합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12월 말일이 아니라 6월 말일입니다. 위에 거는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경우는 12월 말. 자,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이 끝났네요. 자, 요약집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13쪽. 성립식이 나왔잖아요. 요약집. 13쪽. 13쪽. 자, 성립식입니다. 성립일.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발생한다. 즉 성립한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세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자,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줄여서 뭐라 그래요? 소득세. 자, 나머지는 알 필요 없죠.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묶어 세 개를 묶어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세 가지는 본세. 그럼 본세를 길게 얘기하죠.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 본세. 못 알아듣게끔. 자, 인지세.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자, 그 다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와 특별 징수하는 소득세를 묶어요. 두 가지를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언제 성립해요?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특별 징수하는 소득세는 뭐다? 그 과세 표준에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즉 본세죠. 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성립합니다.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지문이라고요.
자, 여기 보죠. 자, 급여, 월급날. 뭐를 띄어? 근로, 소득세를 띄죠? 예를 들어 20만 원 띄어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회사에서 세금을 띄고 주는 거를 원천징수하잖아. 예를 들어서 소득세 20만 원 띄었다고요. 그럼 이거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이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합니다. 소득세는 이 소득을 어떻게 할 때? 지급할 때 성립한다고요? 그럼 소득세가 나오면 필수 여기에 몇 프로? 10%. 그럼 20만 원에 10%면 2만 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지방소득세. 이거를 뭐라 그래요? 특별 징수한다 그랬죠. 그럼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언제 성립해?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금액. 그 다음 특별 징수하는 소득세 10% 2만 원은 뭐다? 원천 징수할 때 10%를 다시 떼요. 원천 징수할 때 성립합니다.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지방소득세가 성립한다고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럼 특별 징수하는 소득세는 뭐다? 원천 징수하는 세금의 10%죠. 그래서 그 과세 표준된 소득세, 즉 소득세를 어떻게 할 때? 원천 징수할 때 성립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읽어보시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와 특별 징수하는 소득세 한 번 출제됐었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14쪽 확정. 자, 확정은 구체적이죠?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할 때 확정된다. 단,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그럴 때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방법의 확정 방법이네요. 그리고 재산세와 소방부는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주의하자.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면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역시 신고 똑같아. 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 묶어요. 자, 이거는 뭐다? 본세 확정 방법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되죠? 본세가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되고, 본세가 결정되면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고요.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와 특별 징수하는 소득세, 인지세는 포인트가 뭐다?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된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인지세, 계약서 쓸 때 확정되는 거야. 그다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확정되는 겁니다. 특별 징수하는 소득세는 원천 징수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이 세 가지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별도의 절차 없이. 인지세, 계약서 쓸 때 성립하고 확정돼 버린다고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성립하고 확정되고, 이런 식으로. 자, 한 장짜리 1페이지 제1아래. 자, 1페이지 제1아래입니다. 왼쪽. 자, 성립 확정. 아까 했던 걸 또 한 번 하네요. 1페이지 제1아래 한 장짜리. 그래도 한 장짜리가 돼야 세법이 된다. 성립 확정 나와 있죠? 왼쪽 제1아래.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과로 무신고하면 당연히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공통사항.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제1아래 등.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신고하면 확정되고. 자, 그 다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밑에 지방자치단체만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사주. 사주가 뭐라 그랬어요? 사업소본주민세죠? 이거는 재산세와 종부세와 다르게 7하나. 사주가 뭐라고요? 사업소본주민세는 6하나가 7하나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단 괄호 선택하면 신고하면 확정되네요.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면 확정된다. 이 5개가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라고요. 성립, 확정 시기.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가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이 끝났고,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소멸사유로 들어가네요. 저도 그 며느리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사고 쳐갖고 결혼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버이날 아니에요. 며느리가 전화 한 번 없어요. 어버이날인데. 요즘은 전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전화도 안 오는데 뭘 기대하냐. 둘이만 잘 살아주면 되지. 걸로 끝내야 돼요. 아들 앞에 왜 전화하느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품 안의 자식이지. 떠나면 남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 생각. 전화 우리 며느리는 한마디도 없어. 왜? 처갓집 옆에 살거든요. 처갓집이 좀 잘 살아. 거기에 탁 붙어갖고. 그래서 어버이날 우리 아들에게 전화했나 봐. 와이프가. 오겠대. 저녁 때 퇴근하고 오지 말아라 그랬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럼 처갓집 여사둥과 남사둥이랑 식사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를 왜 엄마 앞에 얘기하냐고 열받게. 자, 공부합시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다? 이 여자가 여자를 싫어하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신경 뚝 끊고 남편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큰애. 큰애가 그냥 어린 나이에 장가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람 애 보러 가요. 4시간 동안 결혼기념일이래. 그러면 여사들이 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와이프를 그래서 근데 오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들뜬 거야. 아침부터 막 뭐를 입고 갈까 막 아니 거기 아들 집에 가는데 추리닝 입고 가도 되지. 며느리가 흉본다 이거지. 진짜예요. 핏줄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4시간 애 보러 갑니다. 참 들떠 있어. 초청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 아들 앞에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막 물어보더라고. 아침부터. 참. 자, 공부합시다. 자, 사는 게 별게 없더라고요. 그죠? 별거 없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 눈치를 본다. 그 며느리를 시집에서는 최대한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돈 줄 때만 전화하는 거야. 그 다음은 전화할 필요 없음. 자, 공부해요. 자, 이번에는 소멸 사유로 들어갑니다. 조세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5개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5손가락 딱 하면 세금 2가지가 기억나야 돼요. 5개 재산세 대상 토, 건, 주, 선항. 5손가락 보면 세금 기억해야죠. 재산세 대상 토, 건, 주, 선항. 그 소멸되는 사유도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실현 세금을 내고 소멸합니다. 납부 충당. 충당이 뭐예요? 충당은 납부할 세액과 돌려받을 세금, 환급받을 세액을 무슨 처리하는 거야? 상계 처리. 이거를 충당이라 그래. 그럼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계 처리하죠? 그럼 환급을 못 받잖아.
그럼 환급을 못 받은 거는 납부에 충당됐다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충당. 그 다음 미실현. 세금을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 부과 취소. 세금을 잘못 부과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없던 걸로 본다. 취소.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리고 제척기간의 만료.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세금을 무신고 등을 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세금을 무신고 등을 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이게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부과할 세금이 있으면 부과해야죠. 그래서 이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부과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네요. 자,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부과합니다. 부과하면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세금을 걷어야 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라 그래요. 그래서 법상 소멸되는 사유는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럼 자, 제척기간. 자, 언제까지 부과를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합니다. 납세자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제척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열받아 몇 년 한 10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길어요. 15년 참고, 출제 제외. 그 다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7년. 나머지는 5년입니다. 원칙이 5년이야. 그런데 5년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과소신고 등. 그래서 사기부정은 정부가 열받아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고 무신고하면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지나면 소멸. 그럼 적게 신고하면 5년이 되겠죠? 2개를 뺀 나머지는 5년. 그럼 5년, 7년, 10년 기산일. 시작일은 언제냐? 신고하는 조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7년,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자, 나왔다. 이게 3번 출제된 겁니다. 별. 결정하는 조세. 이거는 납세 의무 성립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법을 2달 이상 배우시면 신고하는 세금은 3가지가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결정하는 세금 몇 개 있어? 기본적으로 2개. 재산세, 종부세. 결정하는 세금 딱 기억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납세 의무 성립이래요.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렇게. 절대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결정하는 조세,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본 시설세는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신고하는 세금 3개, 결정하는 세금 3개. 자, 요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돌아가야죠?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자,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제 징수를 해야 돼요. 돈을 걷어야죠? 자,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몇 년에 걷어야 돼? 5년. 그러나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안에 걷어야 돼요.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그러니까 원칙은 5년. 숫자 갖고 연수를 따져 5억 이상 국세 덩어리가 크니까 10년 안에 걷어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세금 안 내도 돼.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 나머지 안 되는 거는 5년입니다. 원칙은 5년이에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럼 세금 몇 년 안 내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돼.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단 5억 이상 국세나 5억 이상 5천만 원 지방세는 10년 동안 버티면 세금 안 낸다고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특히 강남 인간들. 우리나라
98%가 강남 분들이 세금을 거의 안 내요. 공무원들이 무서워서 조사를 못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꼬박꼬박 재산세 잘 내. 꼬박 말도 잘 들어, 우리나라 국민은. 그러나 있는 자일수록 세금을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럼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요. 근데 그러면 다 버티겠죠? 못 버티게끔 뭐가 있어? 중단 사유가 있어.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독촉장이 날라왔다, 세금 내라고, 최고장이 날라왔다, 세금 달라고 청구한다. 그래도 세금을 체납하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이게 중단 사유야. 그럼 중단 사유는 어떤 자들이다? 딱 보니까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녀석은 딱 보니까 세금 낼 의사가 없어. 계속 버티는 거야. 그러면 중단이란 법이 있어요. 자, 기산일. 자, 기산일은 항상 다음 날이고요. 자, 몇 년 버텼어? 4년. 4년 버텼어요. 그럼 몇 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 1년.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죠? 그러면 뭐가 있다? 중단 사유가 있어요. 그럼 중단 사유가 되면 4년을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한다고요. 중단이 뭐다? 딱 4년 버텼어요.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죠? 이 시점에서 고지서가 날라와. 그러면 중단. 중단이면 4년을 인정 안 하고 다시 새롭게 5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만 남겨고도 고지서가 날라오면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낼 때는 어떻게 버텨야 돼? 할딱 벗고 버텨야 돼. 주소도 없어. 말소시켜버리고 재산도 숨겨놔야 돼. 그럼 압류 못 들어가잖아요. 재산이 없잖아. 그다음에 와이프 앞에 숨겨놓으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디에다 많이 숨겨? 세컨드 앞에. 우리 같은 서민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대부분 세컨드, 서드 앞에 숨겨놓습니다. 재산을. 그런 거는 왜 눈 땡그레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보통 인간들은 못 버팁니다. 그죠? 그래서 중단이 있으면 다시 새롭게 5년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단이야. 중단이 아니라 정지. 정지 사유가 되면 4년을 인정합니다. 지난 거 인정해서 뭐다? 나머지 1년만 버티면 세금이야. 세금을 안 내는 거야. 나머지 1년만 버티면. 이건 어떤 자들이야?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있는 경우. 있는 경우니까 뭐다? 4년을 인정하고 나머지 1년만 버티면 완성이 됩니다. 어떤 경우야? 딱 느낌이. 자, 세금 내겠다.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연부 연납을 신청합니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천재지변이 일어나 징수를 유예합니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소송이 진행된 거, 이런 것도 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정지와 중단을 기간자가 들어가는 정지, 기간자가 없는 거는 중단 사유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유예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경우예요. 없으니까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죠. 독촉장이 날라오죠. 최고장이 날라오죠.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경우, 기간자가 들어가면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경우 정지 사유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소멸 사유까지. 자, 요약집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죠. 요약집. 소멸 사유를 한번 보자고요. 요약집.
자, 소멸 찾으세요. 17쪽인가요? 요약집 17쪽. 자, 17쪽. 자, 소멸. 자, 나와 있죠? 소멸 16페이지. 납세의무 소멸 16쪽. 자,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어요. 왼쪽. 납부 또는 충당, 부과, 취소. 철회하면 큰일 나요.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글씨 똑바로 읽으세요. 그래서 밑에 사망. 우리가 사망하면 상속을 이어받죠? 그럼 법인의 합병도 이전 받은 거예요. 합병법인이. 이거는 소멸사유가 아니라 이전 받는 승계사유입니다. 소멸사유는 법적으로 5개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자, 제척기간. 자, 첫 번째 숫자 3가지만 나옵니다. 사기부정, 열받아 10년. 두 번째는 무신고, 무칠내 7년. 그 다음 나머지는 5년. 3가지. 그리고 밑에 자, 기산일. 이게 출제된다 그랬잖아요. 기산일은 다음날, 결정하는 조세는 다음날 하면 안 돼요. 납세의무 성립일.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과세기준일. 결정하는 조세는 다음날 하면 안 된다고요. 기산일. 자, 오른쪽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따져. 원칙은 5년.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5천만 원 이상은 지방세 10년. 그럼 기산일은 둘 다 다음 날이에요. 신고하는 세금 다음 날. 결정하는 세금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 다 다음 날이야. 근데 뭐만 다음 날이 아니야. 제척기간의 기산일. 결정하는 조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나머지는 다 다음 날이에요. 자, 중단 정지는 소멸시효만 씁니다. 제척기간은 안 써요. 돈 걷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중단과 정지는 소멸시효만 씁니다. 제척기간 안 써요. 자, 기간이 들어가면 정지. 기간이 없는 거는 뭐다? 중단사유네요. 자, 한 장짜리로 이제 마무리 져야죠. 자, 한 장짜리 1페이지 제일 아래. 1페이지 항상 제목 왼쪽. 자, 소멸 나왔네. 1페이지 제일 왼쪽 소멸.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5개가 있다. 납부, 충당, 그리고 오른쪽에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개네요. 그럼 제척기간 연수를 알아야 돼요. 왼쪽 제일 아래. 연수 제척기간 원칙이 5년, 무신고, 무칠내 7년, 사기부정 10년. 제척기간입니다. 자, 오른쪽 끝에 이제 소멸시효 완성 연수. 오른쪽 아래 소멸시효. 왼쪽 몇 년? 5년. 오른쪽 아래 5억 이상 국세나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어요. 그 밑에 소멸시효 아래 뭐를 적고 싶은 충동을 느낄까요? 시효의 중단 정지. 이거를 적어놔요. 소멸시효 아래 적을 때 있잖아요. 시효의 중단 정지 딱 적어요. 그래서 중단 정지는 제척기간에 안 써요. 중단 정지는 소멸시효만 쓴다고요. 기간자가 들어가는 거는 정지, 기간자가 없는 거는 중단 사유입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정리됐어요? 오늘 정리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기는 혼란스럽게 됐어요. 수강생의 7, 80%는 혼란스러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게끔 계속 보는 거예요. 특히 집에서 잠 안 올 때 세법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잠 오지.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2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에도 별 딱 붙이고 오늘 포인트만 하는 거예요. 별 붙이고. 조세 채권과 피담보된 채권 관계입니다. 자, 플러스 노트 20번이네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갑소유의 건물입니다. 갑소유의 건물에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 있네요. 갑소유 건물에 채권을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와 있죠.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체납했네. 그럼 세금을 체납하면 기다리다가 국가나 지자체는 압류가 들어가죠. 압류가 들어가서 매각합니다. 그럼 매각 대금이 결정돼 100억. 그럼 100억을 배당하죠. 배분할 때는 순위에 따라 법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용어 압류에서 매각할 때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강제징수비.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체납처분비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해서 처분할 때 들어간 모든 비용, 납부를 연체했잖아. 그럼 부동산을 처분해서 들어가는 비용,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 그럼 100억이 결정됐죠? 그럼 이 두 녀석은 뭐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무조건 1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세금보다 먼저 배당받고 피담보된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아요. 무조건 1순위라고요. 신혜들이 지출한 비용이니까 그럼 시험은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 조세 채권과 피담보된 채권, 저당권이죠? 이거 배당 순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은 뭐를 얘기한다?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세 채권은 법정기일이 있어. 법으로 정한 날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정기일이 나오면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세채권. 그래서 법정기일은 법으로 정한 날짜는 왜 만들었을까요? 일반인들이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세금을 체납한 거. 그래서 일반인들이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 그래서 세 가지 나왔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법정기일이 언제야? 신고일.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도달일 하면 안 돼요. 고지서에 날짜가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거를 타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당해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과 신고하는 세금이 저당권 등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순위를 기억해야 돼요. 순서를. 자, 그럼 보자고요. 자, 법정기일은 조세채권입니다. 자, 취득세. 자, 취득세를 연체합니다. 자, 그럼 취득세와 저당권이 부딪히죠? 뭐가 우선할까요? 둘 중 빠른 것. 그래서 저당권 등의 등기일과 취득세의 신고일이 있죠? 둘 중 빠른 거를 배분받아요. 그럼 이런 경우 법정기일 전이니까 뭐가 빠른 거야? 저당권이 빠르니까 저당권이
취득세에 우선한다. 빠른 거. 근데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와 있죠? 그럼 이럴 때는 뭐가?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전후에 따라 달라져요. 결국 무슨 얘기야? 세 가지 세금은 신고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전에 왔을 때는 저당권이 우선하고 후에 왔을 때는 취득세가 우선한다고요. 자, 근데 이 세금이 아니라 재산에 부과된 세금, 종합부동산세야.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이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우선해? 전에 와 있잖아. 그럼 이럴 때는 원칙은 저당권이 종부세보다 우선하겠죠? 이럴 때는 종부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둘 중 빠른 거. 단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이거예요. 몇 개? 4개.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 재산세랑 같이 내잖아. 소방분,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래서 뭐다? 포인트가 피담보된 채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항상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고.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단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출제 제외. 출제되는 거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지방교육세는 뭐의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재산에 부과된 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신고로 바뀝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그럼 이런 경우는 항상 우선한다. 자, 봐봐. 종부세.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그럼 이런 법이 없다면 저당권이 종부세보다 우선하죠? 그럼 종부세는 후순위로 밀리잖아. 그럼 국가 살림, 나라 살림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공익상 이유로 재산에 부과된 세금 출제되는 거 4개예요. 피담보된 채권의 전후와 관계없이 항상 뭐가 우선한다? 조세채권. 여기서 조세채권은 뭐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수없이 출제됐어요. 딱 지금까지 7번 출제됐어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항상 1순위는 뭐다? 체납처분비. 알아들었나요? 1순위는 세금보다 저당권보다 무조건 우선합니다. 두 번째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 4개.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3개를 찾으면 되겠네요. 신고하는 세금. 이거는 둘 중 빠른 거를 우선하잖아요. 위에 거는. 자, 요약집 한번 보죠. 18페이지. 자, 6번 18조. 다 필요 없어요. 자,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딱 4개 딱 적어. 4개. 4개요, 4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거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고요. 기본이 복잡한 거 배우지 말라고. 4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4개는 피담보된 채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자, 그 다음 밑에 조세 채권이 우선하더라도 조세 상호간에도 순서가 있어요. 밑에 조세 채권 상호간에도 순서는 뭐가 1순위다? 담보된 조세 채권. 2순위는
압류된 조세 채권. 3순위는 교부청구입니다. 순서. 그리고 두 번째 징수금의 순서. 그럼 세금보다 먼저 징수하는 게 뭐야?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죠.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연체이자, 가산금. 그래서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체납처분비네요. 그래도 법정기일은 뭐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고 결정하는 조세는 납세고지서 도달리려면 안 돼요. 발송일이다. 자,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짓죠. 한 장. 자, 1페이지 꼭대기. 자, 재산세, 종부세. 자, 2페이지 가야죠. 2페이지. 자, 2페이지 꼭대기. 자, 가운데. 보유와 관련된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재산에 부과된 조세. 몇 개? 4개. 가운데 꼭대기. 재산에 부과된 조세. 첫 번째 뭐야? 재산세. 두 번째 종부세. 2개 더 찾아야죠? 재산세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어? 지방교육세. 밑으로 내려오면 지방교육세 있어요. 지방교육세.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 4개. 4개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4개라고요. 원래 농특세도 재산에 부과된 세금인데 거기까지는 알지 말라고요. 4개 찾았어요? 재산세, 종부세, 지방교육세, 소방분 4개. 자, 꼭대기로 갑니다. 이 4개는 별, 꼭대기,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 변제받습니다. 자, 오른쪽 별, 조세간에도 순서가 있어요. 오른쪽 별, 담보. 두 번째는 압류. 세 번째는 교부청구. 그래서 조세 채권은 뭐다? 우선순위가 있다. 담보가 1순위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야죠. 압류가 담보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자, 왼쪽 별. 자, 왼쪽. 자, 별 있잖아. 왼쪽에 꼭대기. 징수금 순위. 왼쪽 별. 징수금 순위. 자,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 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가산금. 딱 정리됐어요. 핵심 요약 정리가 딱 됐다고요. 문제는 못 찾아. 지금 제가 읽은 거 못 찾은 게 문제거든. 천천히 찾아요. 그래서 이 프린트는 종강할 때까지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오늘 1시 반 정도에 끝나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